아까 기피디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중에 여행에서도 그렇고 이제 현실에 충실하는 게 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저희의 삶 자체가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B하고 D 사이의 시다. 그쵸.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허락되어 있는 삶의 시간만이 네, 저희가 주체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론은 아까 기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에 충실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네네네 그런 영상을 제가 좀 마음에 와닿게 봤는데 마침 이야기를 하셔서 여행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 죽음이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제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슬펐던 감정이나 힘들었던 걸 좀 이겨내고는 있는데 그게 확실히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여행 갔을 때도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충실했기에 또 후회도 덜 남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충실하자라는 마음을 갖고서는 오히려 더 제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네 질적으로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도 넷이지만 막내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상담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들한테 100을 25씩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많을수록 어머님은 400을 갖고 계신 거라고 저한테 이제 제가 너무 막내한테 치중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오빠들한테 그러다 보면 막내도 좀 덜 신경을 쓸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다 똑같이 100씩 주고 계신 거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이제 사랑이 좀 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맥락으로 아이들한테 제가 과연 다 내가 100씩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놓친 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아이들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저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혹시나도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그리고 일단은 인원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하면 제 나름의 마음의 순서로 급한 대로 잠깐만 하고 얘부터 듣고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얘기할 거를 잊고 다시 다른 데를 가서 다른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사춘기가 살짝 오왔고 그리고 셋째도 이제 막 학교 들어갔고 넷째도 이제는 말도 잘하고 막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저도 내면 나이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도 저를 치유를 해서 아이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왜냐면 저도 제가 답습해온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뭘 하세요? 선생님께서 아예 성향을 하나씩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내일은 첫째고 둘째, 셋째만 했거든요. 네네. 저랑. 알게 모르게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담에. 둘째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얘 성향이 그런가라고 해서 그냥 야 어떻게 너가 하는 것만 하고 싶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왜냐면 저희가 다수니까 누구 하나의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디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정해준 기준으로 다 맞추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셋째는 굉장히 이제 디폴트 값 자체가 똑똑한데 제가 이 아이한테 집중을 할 때까지만 해도 혼자 구구단도 떼고 한글도 떼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동생이 태어나고 제가 이제 형님들 챙겨 동생들 챙겨 이 중간에 껴있던 이 셋째는 굉장히 점점 산만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아이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그 태권도 시켜 축구 시켜 뭐 방과후도 일주일에 4번을 방과후를 하는데 4개가 다 달라요. 엄마 나 뭐 생명과학 하고 싶어 한자 하고 싶어 다 시켜줬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똑똑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오롯이 본인에 대한 관심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네, 환경이 자기를 한 가지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작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담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는 것도 아이들 각각 제가 따로따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내가 순간 이런 하루하루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안 했더라면 제가 상담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이게 흐름상 나는 엄마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그냥 제가 또 저 나름의 또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실 하루를 보낸 경우가 다수였어요. 1년에. 네. 근데 이제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구나. 내가 뭔가 놓쳤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분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좀 장기전으로 가보려고요. 그래서 네, 첫째 아이가 이 사춘기를 지나고 심하게 오진 않았어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이 다가올 질풍노도를 잘 넘기고 그쵸. 네, 그리고 셋째 아이 역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의 뭔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또 뭔가 제가 뒷받침해준 역할을 또 하고 넷째는 아직 상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상담하기엔 좀 이른 조금 이른 네. 그 셋을 제가 그렇게 키우다 보면 또 넷째도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네. 남편이 주 양육자로서 저랑 같이 육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뭐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렇지만 의지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지만 뭐 사람은 각기 다 다르니까 그럼요. 네, 제가 일단은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 순간만큼은 선생님한테 오롯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 순간만큼은 네, 자기들의 그런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도 그런 걸 또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싶어요. 네. 진짜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충분히 잘해주는 엄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느낄 때는 부족한 구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엄마들 하는 몇 배의 몫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하는 엄마라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했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잘하셨다. 네.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하실 때 쭉 이어지게 이야기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나가세요. 진짜요? 글을 쓰시죠? 저요? 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글을 쓰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피디님이 글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냥 귀엽고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를 잘 정리하시는 맥락이 스타일이에요. 있죠. 맥락이. 네, 그래서 맥락 있게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봐야겠다. 네, 한번 써보시면 그것도 많은 알레님한테 분들에게 글을 배워야겠네. 좋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 너무 많네요. 그러게. 맞아요. 네.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집중한다는 거,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 그 행복의 시작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죠. 네. 네, 현존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좋아해요. 저도요.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뭘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툭 던졌던 책이 있어요. 번역은 좀 그냥 그런데 내용이 좋아 하면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황농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비슷한 결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이 쓴 몰입의 즐거움, 영어 제목은 Finding Flow라고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라.
근데 사실 리나님이 다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전혀 아니고 현재에 집중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 못하나? 이유가 다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이 생긴 원인 파악한다고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면 이거 파악하고 이거 잘잘못 따지고 있으면 뒷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오롯이 집중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보면 합이 잘 맞는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는 팀은 와야 되는 팀인 거고 딱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왜 생겼는지는 관심 없어 일단. 일단 해결해. 일단 해결. 그렇죠. 일단 해결.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과거를 잊어. 그게 좋은 여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너무 걱정을 하면 또 역시 현재에 몰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 몰입하기 위해선 진짜 과거에 너무 매여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된대요. 네. TV를 한참 봐도 몰입을 하잖아요. 네. 쇼츠를 보면 요즘 몰입 아주 끝내주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허무하대요. 그런데 암벽등반, 그 책에서 얘예요. 암벽등반을 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이 순간에 내가 여길 왜 오르기 시작했지? 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딱 올랐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더 몰입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성취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몰입의 순간이 더 행복으로 다가온다. 아, 몰입을 하되 그 몰입이 배울 거리나 성취감을 주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네요. 맞아요. 이건 개인마다 다른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합쳐진 몰입을 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리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요? 제가요?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신 걸 저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네, 삶에서 그걸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수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과제가 떨어졌을 때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해야 되고 네. 그 와중에 그것에 집중하고 어쨌든 하나씩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정리가 좀 빠르신 것 같고 저는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전환은 빠른 것 같아요. 전환.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게 닥쳤을 때 그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도 결론을 얼른 내려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과거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실 일단 당장 그래서 아이들이랑 여행도 당장 그냥 예약하고 그냥 이제 맞습니다. 네, 거기가 갔는데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 숙소를 왜 예약을 했냐면 아까 고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약간 무섭긴 한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처음이라. 근데 그 예약한 곳이 밑에 그 주인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네, 노부부가 살고 계셨고 2층 집을 주시는 상황이었는데 2층 집이 너무 이게 고지가 좀 높다고 해나? 그러니까 바다도 끝까지 다 보이고 정말 예쁜 곳이었거든요. 두 분이 거기서 상주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겁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네. 얼마나 아이들 예뻐해 주셨을까. 여행을 자주 가시면 네. 아무도 없는 데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네. 아무튼 여러모로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닥쳐서 해보니 또 해결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주에서 사실 하루를 더 있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저녁 6시 반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다 결항이 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장마가 오기로 해서 엄마가 사실 오시기로 했는데 제주로 내 비행기가 지금 취소됐다. 거기에 착륙을 못한다고 한다 내일. 그럼 너는 내일 올 건데 이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알아봐라 했는데 6시 반이니 항공사도 통화가 안 되고 불이 났게 취소를 하고 9시 15분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애들이랑 짧은 30분 안에 짐을 싸서 또 그것도 주유도 다 완벽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반납할 때. 네. 아니 돈 좀 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몰라가지고 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또 찾아다니고 뭐 해가지고 일단 가서 진짜 겨우 막 30분 남겨뒀을 때 이제 막 티켓 끊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자리가
저희가 처음 왔을 때 29 막 이랬는데 3번인 거예요. 3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취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너무너무 우리 진짜 운이 좋다. 다들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그리고 애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을 못 먹어서. 갑자기. 네, 그러니까 롯데리아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다음날 결혼이 된다고 해서 다들 불이 나게 오셨나 봐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제선 국내선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 줄이 막 바깥까지 이어져 있어서 제가 둘째한테 빨리 가서 자리 있나 빨리 알아봐 했는데 둘째가 뛰어서 자리를 맡은 거예요. 막 나가는 자리를. 그러니까 줄을 서 있어야 하니까 자리를 못 맡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막 바닥에도 앉아서 드시고 막 의자에 앉아서 드시고 하는데 둘째가 자리를 맡아서 우린 또 운이 좋게 그리고 시킨 햄버거가 하필 거기서 다 만들어 놓은 버거여서 빨리 나와서 먹을 거 다 먹고 앉아서 먹고 비행기 몇 번인지도 확인도 못했어요. 당연히 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봤는데 3번인 거예요. 탈 때도 편해, 내릴 때도 편해. 그럼요. 그리고 와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애들이 엄마 우리 벤티를 한번 타보자고 하는 거예요. 벤티를 탔는데 또 바로 배차가 돼서 집까지 또 너무 빨리 오고 아저씨도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역경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라면서 좀 일찍 왔지만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너희들이 잘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맞아요. 그 30분 안에 짐을 싸야 하는데요. 바닷가를 갔다 와서 이불 아이들 세탁은 세탁기에 들어있죠. 그래도 거기는 건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젖은 빨래를 둘째가 가서 챙겨오고 막 첫째가 거기를 정리하고 막 자고 있는 막내를 깨워서 전 들쳐 안고 막 짐을 싸고 셋째가 막 물티슈로 물 떨어지는 거 닦고 막 5시 막 난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애들이 같이 집중해주고 뭔가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 너네들이랑 엄마가 여행을 갈 만하겠구나. 그러네.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막 오늘 가기 싫은데 막 엄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가 이런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화가 나고 상황이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할 때 30분 안에 나가야 되고 몇 시까지는 공항 가야 되는데 지금 기름이 없어.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몇 시에 나가야 되는 시간만 알려줄게. 이 안에 우린 이거 해야 되더니 각자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애들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디렉션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 목표 설정을 제대로 딱 해줬으니까. 맞아요. 너무 저는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뭐 이거 챙겼나 저거 챙겼나 했는데 엄마 그거 챙겼어. 딱 자기네들 충전기는 충전기대로 작은 가방에 싹 다 넣어놓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 그거 다 제가 쌌거든요. 여태까지 짐을 어딜 가나 제가 다 쌌죠. 근데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너희 집은 너희가 싸라. 이렇게 잘하는 걸 엄마가 몰랐다. 그러네. 네. 근데 그게 엄청 경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해외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느낌으로 알거든요. 근데 진짜 리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통 서두르기만 하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럼 애들이 더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치. 내가 왜 서둘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서두르고 있으면 불안은 한데 그치. 일단 빨리 싸! 막 이러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러이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맞아. 아니면 우리 못 가. 그러니까. 이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된 거잖아요. 맞아. 근데 많은 기업의 CEO들이 그걸 안 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줘. 그냥 위기래. 그래서 삼성 다니시는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대 계속 위기야. 그러니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 애들이 많고 적고에 아무런 맞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이 체계화된 어떤 두뇌 구조를 갖고 계시는. 저희 엄마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애들 키우는 거 보시면서 너네 집은 군대 같아 막 이러셨거든요. 맞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제 스스로가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되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전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현실에 딱 닥치는 순간 딱딱딱딱딱 뭔가 맞아요. 계획이 짜여야 제가 편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아프거나 하는 그 변수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계획에서 모든 게 다 벗어나 있고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순간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이가 얼른 나아야 또 그 다음에 넥스트 플랜이 시작되니까. 맞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얘를 어떻게 맞아요. 하면 빨리 나가게 할까라는 그거에 또 이제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네, 제가 혼자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만들어낸 근데 그게 결과물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이신 것 같아. 그럼, 진짜요? 네, 그 이상이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얘기하셨던 거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처음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생은 맞아요. 사실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이 넷에 남편 있고 하는 일 있으시고 부모님 있으시고 시간을 쪼개면 답이 안 나와요. 맞아. 리더라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시간 다 날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서 최대한 성과를 끄집어내거든요. 차이가 뭘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영업 마인드냐 사업가 마인드냐 차이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사실 같은 결이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업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아요. 위임해야지. 그렇죠. 위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업가거든요. 근데 리나님이 걱정하셨던 그 부분,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셨냐면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네. 아웃소싱 하신 거죠. 근데 네. 이걸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간이 없고 나는 바쁘고 나는 정신없고 그래서 나를 못 돌보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여행하시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죠. 엄마는 지금 운전 중이니까 너희들이 검색해라 해서 해변가 근처 사실 제가 검색하고 출발해도 됐는데 시키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희가 해봐 했더니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여기 무슨 식당이 있고 뭐 셋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간판 읽기 바빠서 엄마 저기 해물라면이 있대 해서 너 라면 못 먹잖아 이랬더니 아 맞다 막 이러고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 뭐 여기에 무슨 식당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이제 뭐 갈치조림 이런 이제 한상 차림이었어요. 너무 잘 검색을 해서 거기 가서 저희 다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칭찬할 거리도 생기고. 네, 오 잘했다고. 그러면은 다음 도착지는 엄마가 그러면 지난번에 왔던 곳인데 거기에 좀 괜찮았던 것 같다. 거기는 어떠냐? 아 좋대요. 그리고 갔죠.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근데 저는 그래서 기PD님 여행을 꼭 가고 싶다. 가세요. 네. 가시면 되죠.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각자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장점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섞이면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왜냐면 나랑 다른 점이 먼저 보이잖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랑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나랑 또 이런 게 다르네?가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빠서 그래요. 장점을 보신다니까. 네. 긴박하기 때문에 네. 긴박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장점만 봐야지 단점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럴 시간에 장점 보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좋았던 게 특히나 이 젊은 분들 MZ세대 분들이랑 움직이니까 검색 능력이 출중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기계 다루고 이런 것도 너무 잘하시고 이러니까 각자 잘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냥 부탁드리면 저희는 우렁각시도 계셨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빨래가 개져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요즘 건조기는 빨래까지 개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래도 개주시고 어떤 분은 샌드위치 아침마다 싸주시고 어떤 분은 사진 잘 찍어주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차에서 그 카플레이에서 요즘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막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것 같아. 그러더니 결론을 내고서
너무 그다음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게 다른 건데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 사람이 잘하는 거에 집중할 거냐?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사람의 단점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거든요. 여행을 즐거우려고 왔는데 그거 갖고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기피디님 얘기해 주신 저 관점으로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맞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맞아요. 네, 하루를 살아도 해결하는 쪽을 먼저 생각을 하다 맞아요. 보면 그러면 세상 세계 평화와 그렇죠. 일평화가 올 텐데. 네, 싸움도 없고 사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걸로 시너지가 일어나는 사회라면 진짜 멋있겠다는 생각이 네, 그거를 인생에도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그런 쪽이에요.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에펠탑은 봤어. 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나 그 나라는 경험을 전혀 못한 거예요. 여행 중에 내가 뭔가 해결해 본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 게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보고 왔을 뿐. 그렇죠. 내가 거기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농도가 좀 다르긴 하네요. 진짜 좀 더 진하게 내가 직접 운전하기도 하고 옆에서 돕기도 하고 마트에서 뭘 사보기도 하고 누가 다치면 도와도 주고 이걸 막 하다 보면은 내가 한 게 다 쌓여서 맞아요. 그곳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추억이 더 농축돼서 나한테 인생에 진하게 이렇게 딱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시간을 못 쓰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네. 도리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네. 정말 필요할 땐 엄마한테 어필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해결하고 하는 연습도 될 것 같고 네. 동시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이의 특징을 완전히 잡아낸 것 같지 않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간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장점을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시간을 많이 같이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까? 맞아요. 아이 하나 키워도 그거 다 몰라요. 잔소리로 엄마들이. 느껴요. 그리고 아이 특징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많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맞아요. 그 하나하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또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리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침을 잘 놓는 사람은 정말 정확한 데 꽂는 거고요. 네. 침을 못 놓는 사람은 아무 데나 꽂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여러 번 꽂아. 그렇지. 애가 더 아파. 맞아.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한테 필요한 게 뭐고 얘는 어떻게 해주면 가장 행복해하고 맞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캐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을 툭 해주면 단 1초를 시간을 써줘도 1년을 쓴 것보다 같이 써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가기도 했지만 전 사실 둘째가 진짜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입을 그냥 닫아버리고 말 안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아이를 이끌어내시기도 했지만 저한테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었네. 있는 게 나왔구나.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살짝 남편을 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일상다반사죠. 네, 일상다반사로 그러기도 했고.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이들은 우주가 무너지는 건데. 네.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 엄마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둘째는 저에 대한 약간 집착 같은 게 되게 강하대요. 엄마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식? 엄마가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이런 네. 그래서 원래 굉장히 동적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를 만나보니 아이들이 진짜로 매일매일 갖고 가는 그 감정들과 그 생각들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순간순간 1초를 쓰든 2초를 쓰든 그걸 어떻게 할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1년치가 될지 그냥
뭐 1시간을 흘러도 그게 1초짜리가 될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참 잘한 것 같고 네, 저도 또한 상담을 받게 되면서 저의 내면도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덕님한테 애니어그램 배웠잖아요. 너무 훌륭한 스터디 학생. 네. 선생님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제 상담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애니어그램 7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역시 제가 그거를 하는 것도 제가 저를 좀 알기 위해서 했었던 과정이었다라고 했더니 이제 제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도 찾았고 맞아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제 스스로. 네. 저는 이런 과정을 저 말고 아이들도 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엄마인 거죠. 제가 잘 못해서 사실 뭐 상담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라. 저는 돈만 드릴 뿐.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큰 몫을 한 거죠. 맞아요.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리더인 거지. 일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무한 칭찬하면 계속 아니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칭찬만 받고 기분인 것 같아서.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제 친한 친구 미국에 있던 친구한테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봐라.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다 봤더라고요. 제가 나왔던 거. 그러면서 너 거기서 너무 이렇게 피디님들한테 진짜 막 그러니까 친구가 봐도 그냥 너의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너가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고 그리고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있는 그대로라고 좀 해주세요. 티는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따뜻보다는. 저분은 따뜻 좋아하실 거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좋아해요. 네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시작은 집중, 현재의 집중. 네, 그것이 맞아요. 외로움 얘기했고. 맞아요. 외로움. 현재에 집중하는 사실은 그 상황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나 혼자의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사막을 달릴 때 차 안에 있는 모든 분이 주무실 때예요.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같이 있지만. 네. 그 기억나는 순간이 라스베가스 숙소를 출발을 해서 요세미티로 가는 게 한 7,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가 5시간을 거의 내리 운전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주무셨어요. 그걸 저는 졸립진 않았었고 중간중간 한 번씩 깨가지고 한 분씩 얘기를 하고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는 있지만 또 나 혼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로지 나한테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제가 그리고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렇게 해야만 또 제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이제 지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어가지고 뭐 고난과 시련의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제가 느껴진 거예요. 네, 그 훈련이 내가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더 그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롯이 제가 이제 가치는 있지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이제 그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간을 선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도 그렇고 상담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아이들 때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다 크고 어른이 돼서야 나 어릴 때 이랬어라고 꺼내기 힘든 걸 꺼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니까 성장하면서 너무 큰 선물을 엄마한테 받았다 나중에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갖고 오신 주제가 처음에는 외로움이었는데 그 외롭다 보니까 행복해졌어요. 그 외로움, 네. 외로움을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배워가고 계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 용기 있게 해보시고 계신 게 저희 보기에는 진짜 너무
멋진 멋지십니다. 엄마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오늘 네.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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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